이번에 리플 공동설립자 측에서요, 무려 2,600만 달러치 XRP를 거래소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말이 정말 많죠. 이거 이제 고점 털기 아니냐, 이제 시세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누구보다도 물량이 많은 사람이 거래소에다가 XRP를 입금했다? 이런 정황 자체가 포착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오히려 눌림목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리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심리도 흔들리는 구간에서는요, 이런 뉴스 하나가 우리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 반응부터 실제 온체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현재 XRP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심리랑 장기 흐름들이 맞붙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뉴스 바로 이겁니다. 리플 공동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XRP를 대량으로 코인베이스에 입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DL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15일 기준으로서 크리스 라센이 2,600만 달러치 XRP를 거래소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350억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누가 보냈느냐는 점인데요. 일반 투자자가 보낸 게 아니라 공동설립자, 그리고 초기 대량 보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고점에서 털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상승 다 끝났다는 시그널 아니냐, 뭐 대형 물량자도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락의 전조로서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 자체가 출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심리는 늘 똑같죠. 물량이 많은 사람이 파는 시점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만큼 매도했는지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 시점처럼 시장 분위기가 과열됐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투자자의 심리를 크게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팔고 있어? 너도 팔아? 그럼 나도 팔아. 너도 파니까 나도 파는, 이렇게 매도세가 속출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리스 라센의 입금 뉴스 자체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 카드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또 이걸 단순하게 이거 설립자가 팔았다, 그럼 이제 하락 시작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먼저 XRP 차트 살펴보시면요, 현재 RSI 지표가 무려 8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역대급 고점 구간인데, 이 RSI 지표라는 건 쉽게 말해서 현재 얼마나 시장이 과열됐나, 그리고 과매도됐나, 이런 것들을 보는 체온계 같은 지표인데요. 보통 70 정도만 넘어도 과열입니다.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80을 넘으면 경고 신호라고들 하죠. 근데 지금 88을 찍으면서 거의 90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엄청난 단기 초고점 구간이라는 거고, 게다가 선물 시장의 미결제약정, 즉 OI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선물 포지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지금 롱과 숏 양쪽 전부 다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다시 말해서 폭발 전의 압력처럼 시장이 팽팽하게 긴장돼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설립자 매도설이 등장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딱 봐도 과열된 시장에 눌림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명분성 재료가 터진 거고,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숫자가 먼저 움직인다, 뉴스보다 먼저 말하는 거는 결국에 차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들떠있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되 그게 하락 전환이다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XRP 차트 보면서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한 펌핑이 아니라 가격의 재발견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가격 재발견 구간이 뭐냐? 예전에 한번 고점 찍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가져 있었던 가격들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새로운 기준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전에는 XRP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거고,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편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바이 정부랑 부동산 타이틀 토큰화까지도 연동을 하면서 리플 레저가 실제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요, 실제 생활에 XRP 원장 자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건 리플이 미국 내에서 규제 준수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BNI 멜론 같은 글로벌 수탁기관과도 연결이 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 안에서 XRP 인프라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EVM 연동을 통해 가지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와의 연결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XRP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플랫폼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펌핑이 아니라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점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2017년 말쯤 XRP가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코인이 뭔데 갑자기 튀어나오냐 뭐 이런 관심의 폭발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탄탄한 인프라 그리고 제도 기반에서 실제 사용 중심으로 재평가가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얼마까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자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뜨겁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감도 존재하는 이런 구간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 조정은 익절로 대응을 하시고 구조적인 흐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 거고 먼저 단기 관점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는 RSI 지표가 상당한 과열 구간이죠. 설립자 매도설까지도 이런 심리 압박까지도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850원 부근 같은 경우는 단기 익절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비중 정도 정리해두면은 혹시 모를 조정에 대한 대비 자체가 가능해질 겁니다. 내가 조금 팔았으니까 떨어져도 괜찮다. 뭐 이런 심리적인 여유도 생기겠죠. 그럼 다시 재진입은 어디서 보느냐? 3,950원에서 4,1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과거의 지지라인과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겁니다. 이번 구간에서 다시 3,800원 초반 이탈이 나오면요.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방 추세가 되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손을 터시고 다시 아래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 XRP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어디까지 갈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일 겁니다. 가격이 아니고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시다라면은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이 자산이 실제 사용 기반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정리하자면 익절은 차갑게 재진입은 분할로서 중장기 포지션은 구조로서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XRP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집중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슈는요. 단순하게 누가 얼마를 팔았다 이런 뉴스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XRP는 이제 더 이상 단기 펌핑 자산이 아니죠. ETF 승인될 거고 두바이 실제 사용될 거고 RLUSD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 연동까지도 이런 기술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용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구조적인 자산으로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눈앞의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자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크게 보고 길게 보는 눈을 가지는 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크리스 라센의 매도 자체가 단순한 하락 신호일까요? 아니면 진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잠깐 숨고르기에 불과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들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라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구조적인 전환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인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 중요한 얘기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지각 구조,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발행 조건, 준비금, 관리 규정까지도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인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스테이블코인 못 만든다. 뭐 발행하려면은 달러나 유동성 높은 자산들 1대1로 준비금 쌓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KYC, AML 전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번 주 금요일 트럼프가 직접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률로서 바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구조가 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코인만 살아남고 그 외 나머지는 비인가 자산으로 밀려난다는 뜻이겠죠.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독립형 인프라 자산들은 오히려 이 틈에서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굵직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이른바 캘러리티 법안인데요. 이건 미국 SEC랑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권한을 나누는 구조인 거고 일부 코인들은 아예 1933년에 증권법
암호화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이 말은 결국에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해진다는 거고,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이제부터 미국은 암호화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틀 안에서 편입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기관 자금도 요즘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이더리움 ETF가 아니라 스테이킹 수익까지도 포함된 구조고요. 즉 단순한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으로서 포지션을 바꾼 거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사들이 줄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차 회사 볼콘 5억 달러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세우고, 미디어 기업 게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7천만 달러 들여가지고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 다 팔고 이더리움만 모으겠다, 이렇게까지도 선언을 했는데요. 신규 투자자들도 최근에 2주 동안 14만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가격이 움직이든 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큰 손들은 자기 자산의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둘러싼 법이 통과되고 규칙이 바뀌고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는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이거를 보셔야 될 구간인 거고, 속된 말로 아무거나 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 진짜 멀리 갈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보시는 눈을 기르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 큰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요, 종종 이런 질문들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원칙 매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쉽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단기 종목은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느낀 진짜 실속 있는 대응법을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원칙 매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매수와 동시에 적절한 비중을 넣으시고, 단기 종목일 경우엔 미리 목표가를 정해놓고 이에 걸어두시면서 하는 거,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코인 투자를 내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만들어버리시면은 결국은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감정이 흔들리면서 결국 원칙은 무너지고 수익도 놓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종목을 하더라도 비중은 작게,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요. 이유가 뭐냐?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답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루 종일 코인창 붙잡고 있어봤자 코인이 더 빨리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알고 해당 코인의 특성들, 알트들, 흐름 정도만 읽을 줄 아신다면은 미리미리 고점 구간을 설정해서 자동 매도 걸어두고 그 다음은 그냥 신경 끄는 게 답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업무 보시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시고 좋아하시는 일 하시다 보면요, 어느새 업비트 알람이 띵 하고 울릴 겁니다. 매도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밤 시간에 미국 시장이 열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미리 진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걸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점이나 목표가를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 사실상 냉정히 말해서 욕심 때문입니다. 단기 종목은 절대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무작정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조용할 때 매수해서 조용히 짧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30-40% 오른 코인에 살짝만 더 먹고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올라탔다가 바로 낙하산 없는 번지 점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꼭 매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시장에 늘 존재한다는 거.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지둥 뛰어다니다 보면은 정작 출발은 다 비슷한 시간에 하게 되고, 그날따라 신호등은 왜 그렇게 빨간불만 걸리는지, 투자도 똑같습니다. 급하게 움직일수록 실수는 커지고 수익은 멀어진다는 거. 스스로한테 절대로 압박을 주지 마세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편안한 투자, 지치지 않는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